이번에는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지수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 2x제곱에서 실수 x값에 대응하는 y값들을 표로 나타내보자. 자, 이 얘기 뭐야? y 요 자리에 여기다가 2의 x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y값은 이제 2x제곱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x에다가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연결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될까? 8분의 1이 되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0을 대입하면 1. 그리고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8 이렇게 되죠. 자, 옆에 그 그래프를 보면 여기 7개의 점을 찍은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8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해서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0, 여기 0,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8. 뭐, 그 다음에 계속 쭉 올라갈 거고, 끝없이.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값이 x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x의 제곱은 0보다 어떻다?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y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x축. 근데 이 y값이 0을 가질 수가 없고 0보다는 항상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여기가 점점 값은 지금 3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3 대입했는데 8분의 1이면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16분의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2분의 1이 될 거고 대칭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점점 x축에는 어떻게 돼? 가까워지지. x축에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x축과 닿을 수는 없어요. 왜? x축이 0인데 0은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x축과 닿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닿을 수 없는 이 x축을 닿을 수 없는 이 그래프가 닿을 수 없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x축인 건 아니에요.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한 이 닿을 수 없는 선도 같이 평행 이동이 될 거예요, 나중에. 아무튼 닿을 수 없는 선 x축과 얘가 만나지 않는다. 그래프가 만나지 못하는, 넘어가지 못하는 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x축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따로 요 점을 찍어놨는데, 요 점은 x가 0일 때 y값이란 말이에요. x가 0이니까 1이잖아, 그지? 자, 얘는 항상 어떤 그 지수식에서든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x가 0일 때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또 그래프가 x값이 증가하면 여기로 할까? x값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y값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무슨 그래프가 돼요? 증가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도 여기도 써놓으세요. 증가함수 69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2분의 1의 x제곱은 2분의 1이 y란다.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 8이 되겠지. 또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x자리에
2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는 4제곱,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2, 1.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것들을 점에다가 찍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8, 마이너스 2일 때 4, 마이너스 1일 때 2, 그 다음에 0일 때 1, 그 다음에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3일 때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오른쪽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래프죠. 얘는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무슨 그래프라고 생각해야 돼요? 감소함수의 그래프이다. 감소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얘도 감소함수라고. 감소함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점도 아까 얘기한 x가 0일 때 y값, 그쵸? x가 0일 때 y값, 그래서 1, 여기도 1.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공통적으로 같이 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조금 쉽게, 여기는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일단은 0,1이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지나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죠? 0,1은 반드시 지나가고, x에다 1 대입해 보세요. 여기. x에다 1 대입한 값, 요거 있죠?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를 지나는 곡선을 그냥 대충 쭉 그려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x에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1이잖아? x에다가 0 대입하면 1이잖아? 그럼 요 두 개를 지나는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대충 쭉 해서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이 두 그래프는 지금 그림상으로 이제 그려봤지만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잠깐만요. 얘네 둘을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그려주잖아? 그러면 얘네 둘은 모양이 이렇게 대충 여기 2 지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Y축 대칭 그래프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와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2x제곱의 그래프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이다? y축 대칭 관계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점근선 얘기했는데 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도 점근선이 뭐다? x축이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적당히 알아봤는데요.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적당히 알아봤고 이거를 이제 지수함수 지금 그래프를 가지고 성질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인데 여기 항상 따라다니는 내용 있죠. 밑에 성질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요 기본적인 조건이죠. 성질이라기보다 조건. 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지수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 일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요. 자, 여기서 치역이 문제입니다. 치역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항상 0보다 어떻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죠. 0이 될 수도 없고 음수가 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y값, 즉 치역은 x에 의해서 정의된 이 y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아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X축 위쪽으로 이쪽 부분에다가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점근선이 X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근선 밑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X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Y값들은 모두 양수예요.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런데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치역이 변합니다. 그래프가. 왜냐면 얘네가 뭐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근선, 얘네들이 지나갈 수 없는 정근선도 같이 따라 움직일 거야. 그래서 치역이 조금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치역이 바뀐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 포물선의 그래프 있잖아요. 포물선에서도 처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거에서의 치역은 이 윗부분만 치역이었지만 얘가 평행이동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이 여기 발생하면서 치역이 요 그래프 위쪽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그 표시되어진, X, 사용되어진 Y 좌표, 그거를 치역이라고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가, 즉,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숫자. 밑이 1보다 클 때 하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아까 얘기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A가 1보다 큰 숫자이면, 지금 오른쪽 위로 빨간 그래프예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 자,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다. 라고 하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2분의 1 x제곱, 초록색 그래프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이고 감소함수이다. 증가함수이고 감소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내용 있죠? 1대1 함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1대1 대응은 지금 요 아랫부분에 있는 y가 0보다 작은 여기 있는 숫자들도 이 그래프의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의 함수 정의에 의해서 대응이 되는 값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치역은 양수만 가지고 지금 대응이 됐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지나는 점이 뭐다? 0,1은 뭐 A 값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게 증가함수에 대한 설명인데, 이 증가함수 조금 전에 감소함수 별거 아니던데요. 근데 지금 증가감소를 앞으로는 요 그래프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한글로 증가다 감소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또 여기는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잠깐만. 요렇게 안 쓰고 x1이 x2보다 크면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됐을 때 fx1이 fx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지금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이게. 이게 증가함수에 대한 설명이야. x1하고 x2는 정의역의 원소죠. fx1하고 fx2는 치역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얘 x1이 얘를 선택을 했을 거고 x2에 의해서 이제 이 선택이 얘가 이제 값이 결정이 된 거잖아. 얘가 얘를 결정을 했고 얘가 얘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되어진 값이 또 크기가 대소 비교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봤을 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fx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2면은 여기가 fx2가 된단 말이야. 그럼 x1이 x2보다 지금 어때요? 작죠? 이렇게 x1이 x2보다 작죠? 그럼 fx1이 fx2보다 또 어때요? 작죠? 이렇게 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설명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는 2x1제곱, 2x2제곱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라고 쓰여 있는다고? fx1,
fx2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를 보면, 아, 얘 증가. 그럼 감소는요? 감소는 x1은 x2,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x1이 왼쪽에 있는 거고, x2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왜? 요거에 의해서. 요 대소 비교에 의해서. 왜냐면,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니까, x1이 왼쪽에 있고, x2가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감소함수의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x1이 되고 여기가 x2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fx1, 그 다음에 fx2 이렇게 따지면은 fx1이 더 크게 되죠. 그쵸? 그래서 fx1이 fx2보다 크더라.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가 됐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이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증가 감소에 대해서. 자, 저기 71쪽에 개념 체크 문제인데요. 지수함수 fx를 a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어.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랬는데 정의역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실수 전체예요. 그죠? 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뭐예요? 여기는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 그 다음에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는 같다. 당연히 이 지금 지수함수 자체가 1대1 함수라 그랬어요. 그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하고 이하 같다면 그거에 대응되는, 아니지. 함수값이 같다면 거기에 대응됐던 정의역의 값도 같다.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무슨 그래프라고 얘기했어요? 증가라 그랬어? 감소라 그랬어? 감소예요, 감소. 감소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감소함수의 그래프. x1이 x2보다 작다면 거기에 대응되는 fx1과 fx2의 그래프는, 자, 감소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죠? 자, x1이 왼쪽에 있고 x2가 오른쪽에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 얘하고 얘는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다. 이거 틀렸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얘는 지금 이 설명에 나와 있는 요거는 증가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는 지금 감소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은 뭐라 그랬어요? 이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가 A가 0보다 크든, 1보다 크든, 0과 1 사이 있든, 점근선의 방정식은, 점근선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 X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X축이다. X축의 방정식은 뭐다? Y는 0이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겠어요. 자, 이제 25 대표 유형 25번 볼게요. 72쪽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자, 72쪽 볼게요.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래.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지수할 때 했던 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제 얘를, 1번을 지금 정리해보면 2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2번은 2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란다. 세 번째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5분의 3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2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얘는 y는 2의 x제곱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렇지, 증가함수지.
자,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어? 지수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응되는 y 값도 커진다. 그래.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 값이 클수록 y 값이 커진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냐 이거지. 3분의 2가 제일 크죠? 3분의 2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이 2분의 1. 아, 2분의 1이 아닌가? 5분의 3인가? 미안. 5분의 3. 그 다음이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일 큰 게 지금 세제곱근 4. 그 다음에 5제곱근 8. 그 다음에 루트 2. 크게 정리 이렇게 됐어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얘도 0.3을 10분의 3으로 바꿔서 얘를 10분의 3에 안 바꿔줘도 되긴 한데 왜냐면 0.3, 0.09, 0.027이 지금 0.3의 거듭제곱으로 지금 표현되잖아, 그지? 그럼 0.3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죠? 0.3의 2분의 1제곱, 0.3의 얘는 3분의 2제곱, 0.3의 4분의 3제곱. 자, 얘는 지금 감소함수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0.3의 x제곱이 된 거니까. 그러면 감소함수면은 x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지. 제일 큰 게 뭐야 그러면? 아, 지수가 제일 큰 거. 4분의 3. 지수는 4분의 3이 제일 크고 잠깐 이거 왜 이렇게 쓴 게 맞아? 이거 좀 뭐 잘못 쓰지 않았냐? 크기 대소 비교를 완전히 아 부끄러워라. 이렇게 되네. 그래요. 이거 보느냐고 스트레스 받았겠다. 자, 여기는 제일 그러니까 지수가 제일 작은 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여기서는 지수가 여기 지금 제일 작은 거를 가지고 있는 얘가 제일 큰 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루트 0.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0.09가 두 번째, 제일 작은 게 4제곱근 0.027.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됐어요.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